김진규 이 대행님한테 제가 형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다. 아, 형 믿고 내가 왔는데 제 주위에 어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 설명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예전에 따님이 40까지 뛰라고 했다. 말은 뭐 항상 그렇게 하는데 네. 또 뭐 아빠가 다른 일 하면 또 좋아하겠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골닷컴의 김영중입니다. 네, 지금 방금 보신 바와 같이 기성용 선수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기성용 선수가 지난 주말이죠. 17일 광주FC전에서 FC서울 소속으로 200경기 출전 기록을 달성을 했는데요. 네, 200경기를 앞두고 구리에 있는 GS 챔피언스 파크에 가서 훈련 전에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경기장이 아닌 곳에서 하는 인터뷰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지만 훈련 시간도 좀 있었고 또 FC서울에서의 200경기 기념을 하는 인터뷰였기 때문에 뭐 K리그나 아니면 서울 이야기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프로 통산 500경기, 지난 7월이었죠. 네, 500경기를 달성을 한 기성용 선수인데요. 광주FC전이 508번째 프로 경기였고, 이 중 200경기를 FC서울에서 뛰게 된 것입니다. 네, 유럽 진출 전에 93경기를 뛰었고요. 2020년 복귀 후에는 이제 107경기를 FC서울 유니폼을 입고 뛰었습니다. 기록을 좀 볼게요. 서울에서 200경기 뛴 거 외에도 산지시티, 프리미어리그 산지시티에서 162경기를 뛰었고요. 셀틱,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셀틱에서 87경기,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썬더랜드에서 34경기,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23경기를 뛰었네요. 그리고 마요르카, 라리가의 마요르카에서 한 경기를 뛰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리그가 중단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산시티 21세 팀 부상에서 이제 복귀하면서 체크를 하려고 한 경기를 뛴 것까지 포함을 해서 총 프로 통산 508경기를 뛰었습니다. 네, 과거 이제 셀틱 경기에서 제가 2011년인가 셀틱 경기 직관을 하고 이제 인터뷰도 한번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산지시티 경기도 직관을 하면서 기성용 선수의 가장 이제 전성기 때의 그런 모습도 눈으로 확인한 바가 있었고, 가장 최근인 2019년에 뉴캐슬 유나이티드 기성용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를 취재하고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레스터 시티 원정 경기였는데요. 네, 뉴캐슬은 이제 크게 패했지만 기성용 선수는 이제 전반 한 40분경에 이제 교체로 출전을 해서 90분 정규 시간 마지막까지 모두 이제 소화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기성용 선수는 뭐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선수기도 하고 나이가 있는 만큼 이제 선수 생활 이후의 행보가 기대되고 좀 궁금한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터뷰 자리가 뭐 그런 부분을 좀 예측하는 것에도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성용 선수의 인터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200경기 출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100경기를 뛰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200경기가 다가온 게 참 와서 많이 뛰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벌써 이제 200경기가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뛰었던 팀들 가운데 가장 많은 한 팀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뛴 팀이 FC 서울이고, 그래서 좀 감회가 또 새로운 것 같고 또 항상 이렇게 FC 서울 상암에서 뛴다는 게 항상 저한테는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500경기 프로 경력 500경기도 있었죠. 네. 따지고 보니까 이제 산지가 162경기로 네. 두 번째로 많은 구단인데 그거보다 이제 뭐 거의 뭐 50경기 가까이 더 많이 뛴 그런 서울이 되겠는데, 서울이란 팀이 어떤 의미세요? 그때 이제 제가 500경기를 뛰면서도 이제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제 축구 인생의 어떤 길을 열어준 저의 이제 가장 첫 번째 팀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제가 이제 데뷔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저의 그런 커리어를 쌓아올 수 있게 만들어준 참 고맙고 감사한 팀이고, 그때도 이제 얘기했지만 사실 되게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뭐 여기 훈련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상암 경기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모든 게 그대로인데 이제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아서 근데 이 팀에 어쨌든 좀 모든 희노애락이 여기에 다 이제 있는 것 같아서 참 저한테는 소중하고 또 감사하고 저의 이제 축구 인생을 만들어준 그런 클럽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데뷔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네. 2007년 3월 4일 네. 대구 FC전. 그때 이 중원의 그 파트너들, 동료분들이 어떤 분인지 기억나세요? 네, 그때 이제 형들 네. 뭐 그때는 뭐 사실 경기는 당연히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플레이를 했는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고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느낌은 아직 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경기장 이제 몸 풀면서 경기를 준비할 때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진짜 좀 그때는 너무 뛰고 싶었거든요. 상암에서 뛰는 게 정말 한 번만 뛰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간절하고 좀 소중했던 그런 시간들이어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경기에 데뷔전 때 같이 미드필더를 구성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태석이 아버지. 네. 지금 이제 이태석 선수랑 같이 또 네. 그 호흡을 맞추고 있고 어떤 느낌인가요? 그러게요. 지금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제가 이제 처음 동계훈련 갔을 때 이제 룸메이트가 이제 이을영 선배님이셨는데 뭐 그때는 정말 숨만 쉬었죠. 숨만 쉬고 있었죠. 숨만 쉬면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되게 편하게 해주셨어요. 네, 편하게 해주시고 장난도 많이 쳐주시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지금 저랑 태석이가 그 정도 나이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때보다는 태석이가 좀 더 이제 저한테 먼저 많이 다가오는 것 같고, 네. 근데 뭐 신기한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 그다음에 어떻게 이런 날이 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2006년에 이제 프로 입단을 해서 뭐 이제 2군에서 계속 훈련을 하면서 경기에 뛸 가능성도 조금씩 실랑말랑 막 이랬잖아요. 네. 첫 해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축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좀 힘든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워낙 제가 뭐 들어갈 틈이 없었고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았고, 어린 선수들 중에서도 이제 이미 프로에 와서 실력을 잘 닦고 있는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버거웠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정말 제가 축구를 하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했던 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좌절도 많이 했고요, 사실. 그러면서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기엔 그때 만 17세였는데. 근데 이제 프로에 오니까 네. 그 나이가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경쟁이고, 이게 뭐 중고등학교 때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경쟁에 나가는 거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적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서울이 어쨌든 지금의 이제 기성용 선수를 있게 해준 어떤 고마운 팀,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9년에서 20년 넘어오는 겨울에 서울 복귀를 추진하셨었잖아요. 원래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좀 그게 좀 무산이 돼서 라리가에서 한 경기는 코로나 여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갔다가 다시 이제 여름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냥 바깥에서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애정만 있던 팀이 애증의 관계 살짝 그런 느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걸 좀 기억해보면. 일단은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또 겪으면서 참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제 한국으로 그러니까 옵션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 내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맞나, 뭐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 찰나에 또 서울에서 그런 또 같은 생각을 또 가지고 있어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제가 무릎 부상을 좀 당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몸 상태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좀 힘겨운 그런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만 더 이게 늦어지면 뭔가 이제 내가 좀 팬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울로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중간 과정에서 뭐 좀 뭐 팬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좋지 않은 상황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사실 뭐 당연히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서울로 와서 내가 축구 커리어를 시작했던 팀과 함께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많은 팬들이 또 저한테 이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뭐 SNS를 통해서도 많은 그런 또 사랑을 보여주셔가지고 참 고맙더라고요. 팬들이 고맙고, 이제 내가 좀 더 여기 와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됐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 마음에는 항상 FE 서울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제 그 과정 속에 이제 뭐 팬들도 좀 아쉬움도 있었지만 제가 가장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제 진심을 아는 사람은 제 진심을 알았을 텐데, 이제 뭐 사실 저를 그 진심을 모르는 또 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주위에 어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 설명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뭐 지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많은 경기를 뛸 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 팬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김진규 감독 때 형에서 네. 감독님이 되셨잖아요. 네. 물론 아직 대행이시긴 하지만 일단 뭐 코칭이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변하나요? 뭐 감독님이니까 감독님이라고 제가 얘기는 하고요. 사실 뭐 서울에 돌아올 때도 어떻게 보면 이 김진규 감독 대행님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사실 이제 복귀하고 나서 팀 성적도 사실 그다지 좋지가 않았었고 좀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김진규 이 대행님한테 제가 형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다. 형 믿고 내가 왔는데, 그런 얘기 막 장난으로 많이 했었는데, 저랑 진짜 정말 가까운 사이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의지를 많이 했던 형이고, 이제 올림픽 대표 때도 같은 방을 쓰면서 이제 많이 의지를 했던 형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렇게 벌써 감독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저도 많이 나이를 먹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FE 서울을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잘 팀을 이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진규 형도 감독하고 계신데 이제 기성 선수도 언젠가는 감독하셔야죠. 저는 이제 고민이에요, 고민. 네. 고민이고. 진로를 인생을 나중에.
네, 아직 뭐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수업은 받고 있고요. 네. 지도자 수업은 받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 느끼는 거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을 나로 인해서 만약에 감독이 된다고 하면 나로 인해서 이 선수들이 정말 좋은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나로 인해서 이 선수들이 정말 좀 좋지 않은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선수들을 나를 믿고 따라오게 하고 이 선수들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과연 이 능력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사실 뭐 축구에서는 누구라도 말은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기가 안 좋았을 때나 뭐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뭐 여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감독은 그 문제를 확실하게 이제 선수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이제 선수들을 성장시키고 자기 아이디어를 이제 그 선수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감독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내가 그 능력이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갖는다고 해서 그게 이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수들이 그 아이디어를 따라와야 되고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고 또 내가 그 아이디어가 틀렸을 때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가 선수들에게 주입을 시켜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보고는 싶어요. 이제 지도자의 어떤 코치 생활부터 해보고는 싶은데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적성에 맞고 내가 뭔가 선수들에게 그런 능력을 줄 수 있구나라고 뭐 판단이 되면 이제 더 깊이 이제 하게 될 거고 만약에 이제 내가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이제 어떤 경험으로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떠세요? 이게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도자, 뭐 코치 선생님이나 감독 선생님이 뭔가 좀 유명 선수 출신이고 이러면 뭔가 좀 믿음이 더 가나요? 그런 게 없잖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줬을 때 경기장 안에서 이게 이제 얼마만큼 선수들이 이제 믿고 따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됐을 때는 사실 선수들은 따르지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잘 먹히지 않고 결과적으로도 이제 잘 나오지 않을 때 그때가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디어를 실패를 했을 때 계속 밀어붙일 건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선수들한테 줘서 빨리 다른 방법을 찾을 건지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선수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이제 어떤 전술적인 것들을 가지고 나갔을 때 이게 상대를 괴롭힐 수 있고 이제 이게 잘 먹혀 들어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선수들은 신뢰를 할 것이고 이게 이제 잘 안 먹혔을 때 그 안에서의 이제 나오는 그런 불안감이나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얼마만큼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감독의 능력이겠죠. 그렇죠. 네. 시행착오하게 변화를 주면서 네. 올해도 지도자 수업을 받으러 네. 올해도 A 코스 이제 작년에 연구고. B였던 거. 네. 매달 12월 달에. 12월 달에. 뭐 수업 끝나고 또 이렇게 또 감독님들 만나고 이런. 네, 시간 되면 지금 좀 보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좀 컨택은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빨리 좀 뭐 코칭도 중요하지만 이제 거기 이제 좀 감독님들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게 저는 좀 이번 겨울에 좀 하고 싶은 일이고. 보통 만나면 몇 분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짬이 그래서 이제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어렌지를 막. 네, 조금 이제 제가 만약에 같이 했던 감독님이면 좀 더 이제 많이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좀 처음 뵈는 분들은 좀 그래도 시간 내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경력이 네.
거의 막 10년 가까운 선수가.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감독님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예, 에이전트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제가 아는 또 감독님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과리디로 감독님 오셨을 때 네. 겨울에 만나자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번에? 얘기했는데 네. 이제 봐야죠. 이제 감독님 얼마나 바쁘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이제 가서 좀 진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전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팀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모든 정답은 아니겠지만, 모든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고, 뭐 이제 지도자 생활을 오래 하신 감독님들을 통해서 좀 뭐가 맞는 건지, 아니면 뭐가 내가 좀 받아들이고 이게 습득하는 게 좋은 건지는 또 얘기해 보면 판단이 될 것 같아서. 네. 근데 은퇴 계획은 있어요? 은퇴는 항상 생각하고 있죠. 네. 혹시 서울 계약이 올해까지 아니에요? 올해까지죠. 뭐 네. 재계약 얘기를 하고 계세요? 뭐 아직까지 뭐 완전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어떤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몇 년 있다 하겠다 이런 걸 대략적으로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직. 이게 뭐 사람이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이제 생각은 하고 있고, 내가 은퇴를 하고 나면 어떻게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언제까지 축구를 해야 되는지는 이제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제 정해놓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기력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체력적인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지금 서울에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들 중에서 상위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축구적인 부분은 네.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몸 상태도 아직 괜찮고, 이제 하지만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만 고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나에게 동기부여라든지 또 팀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이제 사실 이제 고참이잖아요. 고참이기 때문에 좀 팀에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고참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잘 지금 고민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따님이 40까지 뛰라고 했다. 말은 뭐 항상 그렇게 하는데, 네. 또 뭐 아빠가 다른 일 하면 또 좋아하겠죠. 네. 오랜 시간 뭐 유럽에서도 생활을 하고 K리그에서도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뭐 가장 큰 차이점 이런 것들 혹시 뭐 시스템이나 뭐 환경적인 면 이런 거 혹시 꼽자면 어떻게 뭐가 좀 생각이 먼저 나요? 뭐 당연히 이제 뭐 그 세계 최고의 이 무대와 이 선수들하고의 비교는 저는 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은 아직도 저는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뭐 경기장이라든지 훈련장이라든지 어떤 선수의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도자들의 인식이라든지, 뭐 팀의 프런트의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아직도 좀 많이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만족하는 순간 이제 퇴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듣고, 또 그런 것들이 잘 실천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고, 뭐 당연히 그 안에는 금전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지만, 이제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저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단시간이 아니라 좀 장기간의 이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제 좀 K리그가 좀 더 글로벌하게 좀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좀 무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플레이적인 면에서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뭐 예전부터 거의 한 25년, 30년 이렇게 K리그 우리나라 프로축구 쭉 보면서 요즘 들어 최근 몇 년 사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선수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 1대1 돌파를 적극적으로 시도한다거나 그거를 성공한다거나 이런 그 경우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경기를 실제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세요? 그런 면이 좀.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하고요. 이제 제일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차이를 만드는 선수들이 많이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K리그는 용병 싸움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한국 선수들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 차이를 만들어냈을 때 이제 뭔가 상대를 압도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이제 꼭 팀에 이렇게 한 두세 명씩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선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하위권이든 상위권이든 이게 어떤 팀을 봐더라도. 예.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이제 자꾸 이제 용병들이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경기력에 대한 아쉬움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저보다 뭐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1대1 돌파나 이런 균열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많아야 어떻게 보면 게임이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골도 많이 나고 이제 뭔가 더 창의적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